화면에 숫자 하나 띄워놓고 시작할게요. 5천만원. 월 매출 5천만원 나오는 편의점의 한 달치 매출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 이 숫자는 230만원이 돼 있을 거예요. 매출 5천만원인 가게 사장님 월급이 230만원.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이 215만원이니까 알바 월급에 15만원 얹은 돈입니다. 결론은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채널에서 보실 건 결론이 아니라 경로입니다. 5천만원이 어디서 얼마씩 잘려나가서 230만원까지 떨어지는지 남은 돈 카운터를 갱신해가면서 한 항목씩 깎아보겠습니다. 칼질은 5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편의점 얘기할 때 아무도 잘 안 꺼내는 비용이 하나 나와요. 그게 제일 아픕니다. 깎기 전에 하나만 잡고 갈게요. 월 매출 5천만이 대박 점포냐 평범한 점포냐, 이게 중요한 게 잘 되는 집 얘기면 오늘 계산은 남의 얘기가 되거든요. 이건 감으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의점 본사는 법에 따라 가맹점 평균 매출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그 문서가 정보공개서예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산의 출발점은 제 추정이 아니라 본사가 정부에 신고한 숫자입니다. 지금 화면에 띄운 게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에서 열람한 GS25 정보공개서 실제 화면입니다. 2024년 기준 가맹점 17,989개, 점포당 평균 매출액 6억 4,371만 8천원, 12달로 나누면 월 5,364만원이에요. CU도 언론에 보도된 정보공개서 기준으로 연 6억 3천만원 언저리라 거의 같은 줄에 서 있고요. 그러니까 월 매출 5천만원은 대박 점포가 아니라 업계 1, 2위 브랜드 평균에서 오히려 조금 아래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흔한 편의점의 성적표라는 거죠. 이 표에서 하나 더 보이는 게 지역 편차인데 같은 브랜드인데도 서울 평균은 연 7억 5천만원대로 월 6,200만원이 넘고 제주는 연 5억 원대로 월 4,200만원 수준입니다. 같은 간판 아래에서도 자리가 월 2천만원을 가르는 거예요. 이 감각은 뒤에서 다시 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4월에 발표한 가맹사업 통계로도 편의점 가맹점은 5만 6천 개 가까이 되고요. 오늘 계산서는 수만 명 점주의 표준 계산서입니다. 자, 카운터 5천만원에서 시작합니다. 제일 큰 칼질부터 갑니다. 상품 원가예요. 여기서 개념 하나가 필요해집니다. 편의점 가맹점은 본사랑 매출을 나누는 게 아니라 매출이익을 나눠요. 1,500원짜리 삼각김밥을 1,100원에 받아왔으면 매출은 1,500원이지만 나누는 대상은 남은 400원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5천만원을 7대3으로 나눠서 3,500만원 가져가는 그림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편의점 점포의 매출이익률은 업계에서 보통 매출의 28% 안팎으로 잡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점주 정산 사례들도 대체로 이 비율이에요. 확정 통계라기보다 업계 통용 기준이라 점포마다 26에서 30% 사이로 움직인다는 건 감안해 주시고요. 계산 갑니다. 5천만원 곱하기 28% 매출이익 1,400만원. 카운터가 한 번에 5천만에서 1,4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3,600만원은 상품값으로 도로 나가는 돈이라 애초에 점주 돈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첫 칼질이 왜 이렇게 큰지 범인은 담배입니다.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 비중은 오랫동안 40% 선이었어요. CU 기준으로 최근에야 37.8%까지 내려온 게 뉴스가 될 정도였죠. 월 매출 5천만이면 1,900만원 안팎이 담배라는 겁니다. 문제는 담배 마진율이 8에서 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담배값의 대부분이 세금이라 소매점 목 자체가 작습니다. 이투데이가 계산한 사례를 보면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카드로 팔면 카드 수수료까지 빠지고 점주 손에 204원이 남았어요. 4,500원 팔아서 204원. 그런데도 파는 이유는 담배가 미끼 상품이라서 그렇습니다. 담배 사러 온 손님이 커피랑 김밥을 같이 집어가야 계산이 맞는 장사예요. 매출의 4할 가까이가 사실상 세금을 대신 걷어주는 통행 매출이고 그 손님 카드 수수료도 점주가 냅니다. 매출 5천만이라는 간판 숫자에 착시가 낀 이유가 이거예요. 이 구조 때문에 같은 월 매출 5천만짜리 점포 둘이 실속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화해서 계산해보면 담배 뺀 상품들의 평균 마진이 40% 안팎이어야 담배 40% 섞인 전체 평균이 28%가 나와요. 그럼 학교나 오피스 근처라 담배 비중이 25%쯤인 점포는 전체 마진이 32%대로 올라가고 아까 계산을 그대로 돌리면 최종 월급이 200만원 가까이 뛰는 반면 담배 손님 위주로 도는 유흥가 앞 점포는 매출은 커 보여도 남는 게 더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매출을 볼 땐 얼마 파느냐보다 뭘 팔아서 그 숫자가 나왔느냐를 물어야 해요. 이제 1,400만원을 본사와 나눕니다. 배분율은 계약 형태로 갈려요. 점주가 점포 임차와 투자를 다 책임지면 많이 가져갑니다. 보도된 기준으로 GS25가 81%, CU와 세븐일레븐이 80% 수준. 반대로 본사가 점포를 얻어주면 리스크를 본사가 지는 대신 점주 몫이 45에서 60%까지 내려갑니다. 오늘은 점주한테 제일 유리한 쪽으로 갑니다. 완전 투자형 80%, 1,400만 곱하기 80%는 1,120만원. 본사 목 28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 대가로 본사는 물류, 발주 시스템, 브랜드, 상권 분석을 제공하니까 공짜로 떼가는 건 아니에요. 카운터 1,120만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나가는 돈은 전부 점주 개인 지갑에서 나가요. 편의점이 다른 장사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 24시간 돌아간다는 겁니다. 한 달이면 720시간이고 이 시간을 점주가 서든 알바가 서든 누군가는 계산대에서 채워야 해요. 점주가 꽤 독하게 일하는 경우로 잡겠습니다. 주 6일, 하루 9시간 직접 근무, 한 달 대략 230시간이에요. 남는 490시간이 알바복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원본을 띄울게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연도별 결정 현황표입니다. 2026년 적용시간급 1,320원, 월급으로 2,156,880원. 작년 7월에 의결돼서 8월에 고시된 확정 숫자예요. 490시간 곱하기 1,320원이면 약 506만원. 그런데 시급이 끝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한테는 주휴수당을 줘야 해요. 일주일을 채워 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이 붙는 제도인데 490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짜리 알바들로만 채우면 주휴수당만 월 90만원대가 추가로 나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주 15시간 밑으로 쪼개서 고용하는 점포도 많죠. 여기에 4대 보험 사업주 부담분도 얹힙니다. 오늘은 그 중간쯤 주유와 보험 부담을 일부 반영해서 인건비 실부담 570만원으로 잡을게요. 솔직히 이것도 점주한테 후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펑크나면 그 자리는 결국 점주가 메꿉니다. 편 120만에서 570만이 나갔습니다. 카운터 550만원. 점주가 한 달 230시간을 일하고도 아직 가게세를 안 낸 상태가 이겁니다. 네, 아직 안 끝났어요. 가게 자체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편의점은 모기 생명이라 임대료 싼 자리에 낼 수가 없어요. 입지 편차가 크지만 사례 기준으로 월 200에서 300만원대가 흔하게 얘기됩니다. 중간인 250만원으로 잡을게요. 550만에서 250만이 나가고 카운터 300만원, 5천만원이 300만원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칼질이 남았는데 이게 제가 도입에서 말씀드린 아무도 잘 안 꺼내는 그 비용입니다. 전기료부터요. 24시간 조명에 냉장고, 냉동고, 온장고가 쉬지 않고 돕니다. 본사들이 상생 지원 명목으로 전기료 일부를 지원하는데 받아도 점주 부담이 남아요. 통신비, 포스 소모품, 잡비도 있고요. 그런데 진짜 아픈 건 폐기입니다. 도시락이랑 김밥은 유통기한이 하루예요. 적게 발주하면 매대가 비어서 손님이 끊기고 넉넉히 발주하면 남은 게 통째로 쓰레기통에 갑니다. 그 버린 상품값의 상당 부분이 점주 부담이에요. 본사가 폐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CU는 마감 세일을 도입한 점포에서 폐기식품이 평균 9.2% 줄었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업계가 인정하는 손실입니다. 지원에는 한도와 조건이 있어서 보통 일정 비율까지만 보전되고 넘어가는 분량은 고스란히 점주 손실이라 매일 밤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봉투에 담는 게 점주의 일상이에요. 발주 하나하나가 작은 도박인 거죠. 이 전기 폐기, 잡비를 다 묶어서 보수적으로 월 70만원 잡겠습니다. 점포마다 다르니까 범위로 이해해 주시고요. 300만에서 70만이 나가고 카운터 230만원 도착했습니다. 도입에서 보여드린 그 숫자예요. 월 매출 5천만원, 주 6일 하루 9시간 일한 점주의 한 달 세전소득 230만원.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는 아직 떼지도 않았습니다. 이 230만원을 점주 노동시간 230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딱 1만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320원보다 320원 낮아요. 자기 가게에서 자기가 최저임금 밑으로 일하는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점주는 주 54시간 일하고 230만원, 알바는 주 40시간에 215만원, 14시간 더 일하고 월급은 거의 같습니다. 심지어 알바 월급은 가게가 안 돼도 나오지만 점주 몫은 매출이 빠지면 제일 먼저 깎여요. 그리고 이 230만은 세전입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내고 건강보험료 내고 나면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더 작아져요. 알바의 215만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바닥이라면 점주의 230만은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 천장에 가깝습니다. 제 계산이 유별난 게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2018년에 서울신문이 실제 점주 정산서를 입수해 보도했는데 연매출 5억 원짜리 편의점 점주의 연소득이 2,500만원 수준이었어요. 월 200만원 정도죠. 그때랑 최저임금도 물가도 다르지만 매출에서 원가 빼고 본사랑 나누고 인건비랑 임대료 내면 최저임금 언저리가 남는 구조 자체는 8년째 그대로입니다. 구조가 안 바뀌었으니 결과도 안 바뀐 거예요. 반대쪽 경우도 공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점주 부부가 알바 없이 맞교대로 720시간을 다 채우면 인건비 570만원이 안 나가니까 가구 소득으로 8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대신 두 사람이 명절도 휴가도 없이 하루 12시간씩 사는 거예요.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인건비가 밖으로 안 새게 막는 것에 가깝습니다. 투자금 부담이 적은 본사 임차용도 돌려보죠. 임대료를 본사가 내주는 대신 배분율이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60%로 잡을게요. 매출이익 1,400만에 60%면 840만원, 인건비 570만 빼면 270만. 임대료는 없지만 전기, 잡비 70만은 내야 하니까 200만원 남습니다. 도착 지점이 결국 비슷해요. 투자금이 적으면 배분율이 깎이고 배분율을 지키려면 억 단위를 넣어야 하고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 평균 매출 점포의 점주 몫은 최저임금 언저리로 수렴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리스크를 누가 지느냐 뿐이에요. 인건비 얘기 나온 김에 24시간 중에 제일 미치는 시간대를 따로 보겠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7시간이요. 이 시간에도 계산대는 지켜야 합니다.
7시간 곱하기 30일이면 210시간,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월 217만 원이에요. 실제로는 새벽에 일할 사람이 귀해서 시급을 더 얻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그 시간에 그만큼 팔리느냐? 유동인구 끊기는 주택가라면 심야 매출은 하루에 1할 남짓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월 매출 5천만에 1할이면 500만원, 매출이익 140만, 점주목 80%면 112만원입니다. 지키는데 217만원 드는 시간대가 112만원을 벌어다 주는 거예요. 이 가정대로면 새벽 장사는 달마다 100만원 넘게 미치는 장사입니다. 그런데도 못 닫는 이유가 있어요. 24시간 영업이 계약 조건인 경우가 많고 심야를 풀려면 본사와 조건을 맞춰야 하거든요. 심야 미운영으로 바꾸면 전기료 지원 같은 본사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수 점주가 새벽엔 알바비를 아끼려고 본인이 카운터에 섭니다. 아까 점주 근무 230시간의 상당 부분이 사실 이 새벽이에요. 몸이 제일 축나는 시간을 제일 돈 안 되는 시간에 쓰는 겁니다. 물론 이건 주택가 기준 가정이고 새벽 손님이 많은 오피스 밀집지나 유흥가 앞점포라면 이 계산이 뒤집힐 수 있어요. 그런 자리는 대신 임대료가 다른 급이라 결국 또 계산서 어딘가에서 값을 치릅니다. 이 계산서가 무서운 건 매출이 흔들릴 때입니다. 매출이 5천만에서 4천만으로 20% 빠지면 매출이익은 1,400만에서 1,120만으로 280만 줄고 점주배분 80% 기준으로 점주 몫이 224만 깎여요. 그런데 비용은요? 알바는 매출이 줄어도 24시간 계산대를 시켜야 하니까 인건비 570만 그대로, 임대료 250만 그대로, 잡비도 거의 그대로입니다. 줄어든 224만이 전부 점주 월급에서 빠져요. 카운터에 230만 남아있었죠. 매출 20% 빠지는 순간 점주 월급은 사실상 0원이 됩니다. 매출 하락 20%가 소득 증발 100%가 되는 지렛대 구조예요. 반대로 6천만으로 오르면 매출이익 1680만, 점주목 1344만, 비용이 그대로니까 남는 돈이 670만원대로 뜹니다. 같은 20% 변동인데 아래로는 전멸, 위로는 3배. 그래서 편의점은 자리가 사실상 전부고 점포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월급까지 거의 정해져 있는 장사입니다. 문제는 좋은 자리는 임대료가 그만큼 비싸서 다시 계산서를 갉아먹는다는 거고요. 매출 말고 오늘 계산의 가정칸들도 흔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값을 골랐는지에 결과가 얼마나 매달려 있는지 보여드리는 게 공정하니까요. 먼저 매출이익률 28%, 이게 26%인 점포면 매출이익 1,300만, 점주목 1,040만이 되고 뒤에 비용 890만은 그대로니까 최종 15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30%면 매출이익 1,500만, 점주목 1,200만, 최종 310만원, 마진율 2%, 포인트 차이가 월급 80만원을 흔들어요. 다음 임대료 250만이 아니라 200만짜리 자리면 최종 280만, 300만짜리 자리면 180만, 그리고 점주 노동시간 주 6일 9시간이 아니라 주 5일 8시간, 그러니까 회사원만큼만 일하면 알바 시간이 550시간대로 늘어서 인건비가 60만원 가까이 더 나가고 최종은 170만원 언저리까지 내려갑니다. 오늘의 230만은 점주가 주 54시간을 갈아 넣는다는 조건 위에 서 있는 숫자예요. 어느 칸을 흔들어도 결과가 최저임금 근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이 계산서의 진짜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 장사를 왜 하나 싶은데 편의점 가맹점은 5만 6천 개 규모고 공정위 통계상 지금도 소폭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정보공개서에 재미있는 표가 하나 더 있어요. 가맹점 변동 현황이라고 GS25 한 브랜드만 2024년에 새로 문을 연 점포가 1785개, 계약이 끝난 점포가 538개,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 점포가 530개입니다. 명의 변경,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바뀐 건이 1856건이고요. 한 해에 1800개가 열리고 1000개 넘게 나가고 1800명의 주인이 바뀌는 회전문 같은 업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계속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입이 쉽습니다. 본사 시스템이 발주와 물류, 상품 구색을 다 잡아줘서 자영업 중에 이만큼 매뉴얼화된 업종이 드물어요. 현금 흐름도 안정적입니다. 유행 타서 매출이 반토막 나는 일이 드물고 매일 돈이 돌아요. 본사 지원도 실제로 있습니다. 한국경제보도 기준으로 본사들이 한 해 폐기, 전기료 같은 상생 지원에 쓴 돈이 브랜드별 수백억에서 1천억 원 규모였어요.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부부가 인건비를 흡수하면 가구 기준으로는 맞벌이 수준이 나오긴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업체 매출 동향으로도 2025년 점포당 매출은 2에서 3%대 증가 흐름이었고요. 물론 그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물가 상승분입니다. 단점은 더 정확하게요. 첫째, 계약기간. GS25 정보공개서에 계약기간 최초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못 버티고 나가면 위약금이 붙어요. 장사가 안 돼서 나가는데 나가는 값을 또 내는 겁니다. 둘째, 24시간 부담. 심야 매출이 안 나오는 자리도 조건을 못 채우면 밤새 돌려야 하는 계약이 많습니다. 셋째,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점주 몫이 직접 깎입니다. 인건비 570만 항목이 시급 따라 그대로 커지거든요. 남 월급 올려주려고 내 월급을 깎는 구조가 돼요. 넷째, 제일 구조적인 건데 옆에 편의점이 또 생깁니다. 한국은 인구 950명당 편의점이 1개로 편의점 왕국이라던 일본보다 밀도가 2.2배 높아요. 이미 포화라는 평가가 수년 전부터 나왔는데도 브랜드가 다르면 근접 출점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아까 감도에서 봤죠. 매출 20% 빠지면 월급 0원,
내 계산서의 생사 여탈권을 길 건너 신규 출점이 쥐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아까 그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사업자 부담금이 그대로 나와요. 가맹비 2270만원에 본사의 건은 보증금 5천만원, 합계 7270만원입니다. 근데 이건 시작 금액이에요. 점주 완전 투자형은 점포 임차 보증금과 권리금이 별도거든요. 목 좋은 자리는 합쳐서 1억 중후반에서 2억 안팎이 먼저 붙입니다. 2억을 연 4% 예금에만 넣어도 한 달 이자가 세전 66만원이에요. 점주 월급 230만에서 이 기회비용을 빼면 편의점이라는 노동이 새로 만든 소득은 164만원이라는 계산도 가능합니다. 감가도 있어요. 5년 뒤 보증금은 돌려받아도 인테리어와 집기, 시설에 들어간 돈은 계약이 끝나면 가치가 거의 0이 됩니다. 사례 기준으로 그런 투자가 5천만원이었다면 5년 60개월로 나눠서 달마다 80만원 넘게 조용히 녹고 있었던 셈이에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게 안 보일 뿐이지 비용은 비용입니다. 창업상담에서 본사는 월 기대 수익을 말해주지 이 입장료의 기회비용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계약서 바깥에서 본인이 계산해야 하는 숫자예요. 그럼 누구한테 맞는 일이냐? 은퇴 자금이 있고 부부가 함께 노동을 넣을 수 있고 화려한 수익보다 매일 돈이 도는 안정성을 원하는 분한테는 검토할 만합니다. 좋은 입지를 직접 확보할 수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고요. 반대로 사장님 되고 싶어서 내 시간 벌고 싶어서 편의점을 보고 있다면 오늘 카운터를 다시 보셔야 해요. 시간은 회사보다 더 뺏기고 시급은 최저임금 언저리고 억 단위가 묶입니다. 좀 뼈아픈 비교를 하나 하자면 아까 나온 숫자 2개를 그냥 더해보세요. 2억을 예금해두면 월 66만원, 남의 편의점에서 주 40시간 알바를 하면 215만원, 합쳐서 281만원입니다. 내 돈 한 푼 위험에 안 걸고 주 54시간이 아니라 40시간만 일하고 오늘 계산한 점주 월급 230만보다 50만원이 더 남아요. 사장이라는 이름값을 빼고 나면 숫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하러 간다면 계약서 앞에서 4가지를 확인하세요. 첫째, 본사가 제시하는 예상 매출의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정보공개서에 브랜드 평균이 다 나와 있으니 내 자리 예상치가 평균보다 왜 높은지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둘째, 배분 타입 2개를 다 시뮬레이션 하세요. 오늘 계산을 본인 숫자로 다시 돌리면 됩니다. 셋째, 심야 영업 조건, 24시간이 의무인지, 풀 수 있는 조건이 뭔지, 풀면 지원이 얼마나 깎이는지 조항으로 확인하세요. 넷째, 중도해지 위약금 산식, 탈출 비용을 모르고 서명하면 5년 내내 인질입니다. 이 4가지 답이 흐릿한 계약이면 그 자체가 답이에요. 카운터 최종 확인하죠. 5천만에서 원가 3,600, 본사목 280, 인건비 570, 임대료 250, 잡비 70이 빠져서 230만원. 시급으로 최저임금 및 편의점 창업은 돈을 버는 사업이라기보다 억 단위 보증금을 담보로 잡히고 최저임금짜리 일자리를 사는 계약일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계산서를 본인 상권 숫자로 꼭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출처는 전부 대본 하단에 있습니다.